안녕하세요. 베토잉글리시의 하늘원 원장입니다. 베토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베토영어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구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대전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문장에 필수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있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죠. 그런 필수 성분인 경우에는 대괄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모괄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이 문장의 필수 성분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수식어, 뭐 예를 들면 영어에서 부사라든지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속 성분인 경우에는 우리가 둥근 괄호를 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예문입니다만 복잡한 걸로 가져와 보았어요. 예를 들어 I가 주어입니다. S라고 표시할 거고요. think, 생각한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요, 무엇을 생각한다 라는 삼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뒤에 주어와 동사의 형태로 다시 목적어가 왔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대부터 끝까지가 문장의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를 쳐주는 겁니다. 대신 세모 쳐줘서 접속사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can do it, 뭐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간단한 정도는 가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y himself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구조, 소위 우리가 전명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괄호 열고 닫아서 필수 성분이 아니고 부속 성분이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품사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첫 만남에서부터 품사가 뭔지, 문장 성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태생과 신분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타고난 출신에 따라서 그리고 얘가 원래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 신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신의 할 일이 정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품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즉 그 단어가 어떤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 우리 소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 형식과의 연관성을 잘 찾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요. 사람, 동물, 사물 등에 붙여진 이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명사라고 하죠. 우리말로 명자는 이름 명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명찰할 때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물 또 동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명사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그 다음에 상태 이런 것들, 그래서 동작을 표현한다고 해서 동사라고 부르는데요. 동작뿐만 아니라 상태도 표현한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명사의 특징과 상태를 설명합니다. 네, 명사의 특징이에요. 명사의 상태고요. 그런 걸 이제 영어에서 형용사라고 부르자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방법, 시간, 소위 장방시라고 부르는데요. 정도까지를 표현하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부속 성분을 해주는 네, 그런 아이가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이제 부사는요. 문장에서 명사 빼고 다 꾸며줍니다. 위에서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형용사였죠. 그래서 명사 빼고 다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설명을 이제 영어에서 수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부사가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명사 빼고 다라는 건 여기 있는 동사 있죠. 그 다음에 형용사 있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자기 말고 또 다른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부사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랑 대명사는 네, 바로 형용사가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부사는 부사 담당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대명사 앞에 와서요. 의미를 더해주는 말입니다. 그거를 전치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전자는 앞전자, 치자는 위치한다 이런 의미여서 명사, 대명사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구, 절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말을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접속사. 참고로 구라는 개념은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말합니다. 절은요. 역시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말합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느껴지시죠? 아, 구와 절은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다. 그런데 절은요, 그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골라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절이라고 부르는데, 요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
네, 바로 요 연결하는 역할에 요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접속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쁨, 슬픔, 놀람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네, 감탄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읍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와우 이런 표현들,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을 감탄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은요, 앞에서 공부한 단어가 앉을 수 있는 5개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역할을 각각 이름 붙여 준 건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수식어가 되겠고요. 이 문장 성분들은요, 우리말로는 무슨 어로 전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수식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말하는데요. 주어는요, 명사의 지정 좌석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앞으로 주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또한 명사는요,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는 명사의 지정 좌석이고 동사 뒤에 있으면서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고 어떤 동작을 당해요. 그리고 뭐뭐을 이라고 해석이 되거나 뭐뭐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앞으로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합시다. 자, 보어는요, 명사와 형용사의 지정 좌석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동사의 뒤에 오거나 목적어의 뒤에 오게 있으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줘요. 영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였죠? 바로 명사였죠? 그럼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 당연히 명사와 형용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얘를 주격 보어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이렇게 되겠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밖에 없어요? 명사밖에 없죠. 그러면 명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품사는 명사 그 자신과 그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가 언제나 명사의 상태를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이 2가지 품사가 가능하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술어는요, 동사의 지정 좌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어, 동사 이렇게 발라낸다고 하잖아요. 목적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다른 애들은 다 무슨 어로 끝나는데 왜 동사만 어라고 하지 않고 동사라고 표현할까?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서술어가 할 수 있는 역할 바로 동사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지정 좌석이죠. 반면에 명사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명사의 굉장한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명사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사 앞에 있을 때는 주어라고 부르자. 동사 뒤에 있을 때는 목적어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수식어는요, 네,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 아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사,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얘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가 뭐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며준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꾸며주는 부사를 수식해 주는데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로 오는 아이들을 수식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른 품사를 수식하면서도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속 성분을 수식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문장 성분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주어는요. S라고 쓰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O라고 쓰기로 합시다. 보어 중에 주격 보어는 SC, 목적격 보어는 OC라고 부르기로 해요. 왜냐하면 보어를 C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술어는요. verb잖아요. 그래서 V라고 쓰기로 합시다. 수식어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둥근 괄호를 치거나 둥근 괄호 치면서 M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형식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굉장히 관련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자리 배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 배치 규칙을 이해한다면 처음 보는 단어여도 얘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 보니 이 단어는 품사가 무엇이겠구나,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을 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패턴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5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영어를 국제어로 만들어준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어가 된 비결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문장이 길고 복잡해도 결국 5개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는요, 주어와 동사만 있어요. 그리고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즉 괄호 열고 닫아도 되는 존재라고 했죠.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을 나타내 주는데 이러한 부사가 뒤에 붙여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서 한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전면구 항상 괄호 열고 닫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일형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made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주어라고 부를 거잖아요. 그래서 명사 나오고 동사 이렇게 자리 배치가 되고 toward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나면 주어와 동사밖에 안 나왔죠? 이런 거를 일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두 번째 이형식 동사는요, 뒤에 SC가 나오는데요. SC라고 하는 것은 주격 보어의 줄임말입니다. 주격 보어가 무슨 말이었죠? 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었죠. 영어에서 주어 역할하는 것이 명사니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와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명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명사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해석해보니까 그녀가 좋은 의사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녀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아하,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구나.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명사는 주격보어라고 불러서 이 형식으로 가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형식 같은 경우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주어라고 부를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거 목적어라고 한다 그랬죠? 오라고 쓸 거예요. 물론 영어에서 목적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지만요. 그럴 때 이때 made에다가 삼형식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for은 뭐뭐를 위해서 이란 의미의 전치사거든요. 그런 경우에 괄호 열고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닫았다는 것은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삼형식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4형식은요. 남들이 갖기 어려운 목적어를 2개나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IO라는 개념과 DO라는 개념을 볼 수 있는데요. IO는 우리말로는 간접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DO는요. Direct Object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잖아요. 그녀가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든다라고 하는 동작을 그 동작을 직접 당한 동사의 어떤 행동을 직접 당할 때 그럴 때 직접 목적어라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나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케이크를 만드는 거죠. 이럴 때 DO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이 사람에게 해준다는 의미여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뭐 직접 목적어는 을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만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make 뒤에 나와 있는 미를 IO라고 부르고 케이크 DO라고 불러서 make가 사형식이다. 물론 동사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주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2개나 나와서 하나는 에게라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거 그거를 사형식이라고 부르자라고 전제가 되는 겁니다. 5형식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 당연히 명사가 하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우리 이거를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줄여서 너무 기니까 옷이라고 쓸 거거든요. 영어에서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건 명사와 형용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가 있고 여기서 make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내가 행복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옷이라고 부른다. 특히 명사를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나 어떤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때 happy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럴 때 make 밑에 오형식이라고 쓰고 그녀가 할 것이기 때문에 주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이 재밌다고 본 발견할 만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모든 1형식부터 3형식 문장에 선생님이 make를 활용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동사가요, 딱 몇 형식으로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make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부 다 쓰이는 대표적인 동사이지만, 대부분의 동사들이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형식도 되고, 2형식도 되고, 3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4형식, 5형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널리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ke가 1형식일 때는요, 나아가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고요. make가 2형식일 때는 무엇이 되다. 그 다음에 3형식일 때는 만들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일 때는 만들어 주다. 그 다음에 5형식일 때는요, 뭐뭐를 하게 만들다. 그래서 만들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뭐 1형식은 나아가다는 약간 길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참고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